본 영상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적화되게 제작했습니다. 존버해라, 차트 보지 마라 같은 다 아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며 진심을 다해서 제작하였으니까 한 번만 진득하게 시청해보세요. 뭐 있겠어? 의심하지 마세요. 뭐 있으니까요. 분명 연간 수천 수억을 벌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국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잘한 수익률이라 함은 몇 프로를 잘한 수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연간 수십, 수백 프로의 수익률을 내야지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나 요번에 몇 배 벌었잖아 라며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회성 수익이 그렇게 높을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수익률도 연간 15, 20%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만약 지금까지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면 오늘 영상 시청은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본 영상에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들과 주식으로 확대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투자 원칙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들의 원칙을 믿고 따르고 있기에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로 수익률이 낮아져도 극복할 수 있었고 주식으로 연간 수천 수억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지키시면 원하는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코스닥 종목을 3종목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혹시 현재 수익률이 좋지 않다면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코스닥 시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수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중소기업이라서 업황이 불안정할 때 수급이 빠질 경우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덩달아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폭도 매우 큽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다른 종목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배로 끼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수익도 크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시각적으로 커 보일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0에서 30% 급락을 하면 70이지만 다시 30% 올라도 91이니까요. 코스닥은 이러한 급등과 급락 빈번도가 코스피 종목들보다 매우 빈번해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이 많다면 꼭 그 비중을 2종목 이하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주가가 저렴해서 많은 주식을 가지는 것이 비싼 주식을 사는 것보다 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LG화학이 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100만원으로 2개의 주식을 가지는 것보다 만원짜리 종목을 100개 가지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실지 모를 만원짜리 종목들은 배당금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배당금이 있더라도 매우 소액이겠죠. 그래서 LG화학 종목 1개 종목을 2개 가지고 있는 것이 배당금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께서 주식으로 한 종목에 수억 이상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많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주주로서 무슨 대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수익률만 따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2개를 가지든 100개를 가지든 10% 오르면 내 자산이 10% 오르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셋째, 쓸데없이 분산 투자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를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중에 쓸데없이 분산 투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분산 투자를 10종목 이상 하지 마십시오. 배워가는 과정에서 10종목가량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허나 적당히 주식을 연습하셨다면 분산 투자를 줄이고 또 줄이시길 바랍니다. 내 주식 가치가 N억이 되기 전까지는 많아도 4, 5종목이면 충분합니다. 상황에 따라 더 줄이셔도 되고요. 한 종목 올인은 하지 마세요. 그건 미친 게 맞으니까요. 넷째, 지수 추종 종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흔히 투자하는 인버스나 굿버스에 투자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수 추종 종목은 차트를 보는 사람들조차도 상당히 고난도 투자라고 여기는 종목입니다. 주식 고수들 중에서 인버스나 굿버스 종목에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더라도 극히 소액만 투자합니다. 차트가 불규칙적이며 통계에 빗댄 캔들 신호도 맞을 확률이 일반 기업 종목보다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은 실적과 이벤트에 기반해서 주가가 변하기 때문에 상승 및 반전 캔들 신호가 나오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등의 흔히 아는 우리 종목들은 실적과 이벤트에 기반해서 주가가 변하기 때문에 상승 또는 하락 반전 캔들 신호가 나오면 신뢰도가 높아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 추정 종목은 한 개 종목이 아닌 다수의 종목들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장중에도 수시로 변화해서 장대 양봉이니 상승 장악형이니 나오더라도 그 신빙성이 개인 종목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장중 SK하이닉스가 크게 빠져버릴 경우에 5분 전엔 상승 장악형이 나왔는데 5분 후엔 장대 음봉이 나와서 지수가 툭툭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수 추정 종목은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 계속 그 방향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고점과 저점을 회복하는데 수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물릴 경우 사실상 원금 회복 불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덤으로 10에서 7이 될 경우 30% 회복해도 10이 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코스피가 2013년 저점 이후 또 저점을 갱신하는데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버스에 만약 고점에 물려버리셨다면 회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간접 투자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맡기거나 은행에 맡기거나 은행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하거나 증권사에서 추천한 종목들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부자들 중에 남이 추천해줘서 부자가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난 A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얘들도 A가 좋다 하네? 라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니까 차이점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경기 민감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다반사입니다. 가령 해운업, 조선업 사이클이 좋다고 하면 그 사이클 호황에 비해서 오르는 기간은 짧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이클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대개 언론에서 좋다고 말하면 뒤늦게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곱째, 테마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치 테마 선택하지 말아야 되고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제약사에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째, 동전주 지폐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간 상장 폐지될 수 있고 거래 정지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 번째 내용을 상기하십시오. 쓸데없는 주식 100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량주 1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배로 이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데 기어코 자기 고집 내세우고 쓸모없는 주식들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아홉째, 급등주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급등주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단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대기업이 급등을 했다면 그것은 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완전 다른 개념이니까요. 잡주는 급등하면 위험하지만 초우량주가 급등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드려도 되겠습니다. 초우량주가 급등이라 함은 10% 이상 상승을 뜻합니다. 상한가가 아니라요. 상한가 오지도 않죠. 열 번째, 대형주 급락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줍줍놀이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대형주는 급등하기가 쉽지 않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급락하면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급락했는 당일날 매수하는 경우는 더더욱 피해야 됩니다. 가령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이 급락했는 날에 줍줍이라며 매수하는 사람들은 나는 주린이요, 나는 돈을 부자들에게 바치겠소 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대형주는 급락했는 날에 사면 안 되고 장을 기다리셨다가 돈을 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형주 급락했는 날 말고 이때 사라는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까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11번째, 대형주 급등에 손쉽게 익절하지 않습니다. 대형주가 급등을 하면 추세가 당분간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가령 삼성전자나 카카오가 10% 내외를 급등을 한다면 그러한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서 30% 이상 수익이 계속 나기 마련입니다. 좀 떨어지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겨우 M% 먹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워렌 버핏의 평균 수익률이 연간 15-20%입니다. 세계적인 주식대가 워렌 버핏이 과연 잡주를 샀을까요? 우량주에만 투자했겠죠. 그의 수익률 평균이 15-20%라는 뜻은 어느 종목은 수익률이 수십 프로, 수백 프로 된다는 뜻입니다. 12번째, 따상을 노리는 어리석음에 속지 않습니다. 대여급 IPO에 벌떼마냥 달려들지 마십시오. 아니, IPO 자체에 신경을 끄시길 바랍니다. 어느 기업이 상장될 경우에 따상가니 따상상가니 그런 가십거리에 놀아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종목을 사야 하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주식을 확률 게임으로 규정해 본다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진짜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우급 IPO 종목들은 이때 사라는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까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LG엔솔 미리 사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죠. 현대엔지니어링, 카카오엔터 등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종목들 못 사서 혈안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 사야 되는 타이밍은 따로 있습니다. 영상 꼭 시청해 보세요. 13번째, 뉴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뉴스의 댓글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뉴스는 온갖 자극적 뉴스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극적 뉴스들에 달린 댓글들에 휘둘리는 투자자들입니다. 댓글들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이제 살 때다, 혹은 이제 팔 때다 등이 달리고 납니다. 아니면 지긋지긋한 공매도, 물적 분할 토 나온다 등의 댓글이 달리죠. 많이 보셨죠? 댓글의 99%는 악플이거나 부정적인 말투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말투와 내용을 읽으면 긍정적인 기분이 드십니까? 이들의 댓글을 쭉 읽다 보면 나 역시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그것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 도움도 안 되는 이들의 댓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댓글을 보면 시장 심리를 알 수 있다는 헛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도 댓글 나름이고 아무 건질 게 없는 댓글들의 시장 심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투자 심리만 나빠집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니까 일부러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률이 좋은 사람들 치고 그런 뉴스들의 댓글을 구구절절 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댓글들을 보면 오히려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이 바로 부자들입니다. 본 영상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13가지 최적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주식 투자 습관을 고쳐주어서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다 줄 2가지 영상을 추천드렸습니다. 꼭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나눌수록 정말로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추천, 댓글, 구독하시고 제가 터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